조용필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크게 발전시킨 싱어송라이터이자 70세가 넘은 현재까지도 매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는 가왕이다. 조용필의 아버지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당시 지역 최고의 부잣집이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용필은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엄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조용필을 데리고 야외에서 사냥을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이때마다 조용필은 피 묻은 동물 사체를 보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는 학창시절 공부는 하지 않고 음악에 푹 빠져 지냈는데 결국 고3 때 아버지가 음악은 딴따라라나 한다며 무시하자 가출을 했다고 한다. 가출을 한 그는 주한미군 기지 반무대에서 기타리스트 겸 가수로 출발했다. 현재의 나이트클럽 반무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모든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1971년 3인조 록밴드 김트리오를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 뒤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해안경 비병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복무기간 중에도 퇴근 후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고 한다. 제대 후에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 제1교포의 고국 방문과 맞물려 발표된 그 노래는 부산에서부터 인기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조용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아직까지 롯데 자이언츠 1순위 응원가라고 한다. 1977년 대마초 파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1979년까지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때 조용필은 붙잡혀서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체열까지 했지만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한다. 애초에 잡혀간 이유가 이때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미군 공연 초창기 시절에 조용필이 친해진 미군의 권유로 대마초를 한번 피웠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몸에 안 맞아서 다시는 안 피웠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동료들에게 했던 것이 당시 연예계를 조지려고 들던 검사와 형사들의 조사로 그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조용필은 2년간 대중가요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9년 지금의 그룹 위대한 탄생을 결성하고 1년 뒤 1980년에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집 앨범부터 100만 장을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고 이후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를 치면서 당대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고 한다. 조용필의 노래는 일선 학교의 음악교사들로부터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고교들을 순회하며 선생님들과 전교생 앞에서 단독 공연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공연 도중에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학생들이 입고 있던 팬티를 무대로 던지는 상황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초청 공연들이 중단되는 우픈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1984년 국회의원의 딸 박지숙 씨와 결혼했지만 4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는데 결혼 이후에도 음악 활동에 몰두했던 조용필과 달리 박지숙 씨는 조용필이 결혼 후에는 가정에 더 충실해주길 바랬다고 한다. 이혼 조용필은 당시 박 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양도하고 이혼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말하며 원만하게 이혼했다. 여담이지만 조용필의 노래 크유를 들어보면 이혼 당시 조용필의 복잡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1986년 홀로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획을 긋기 시작하던 조용필은 일본에 진출하며 발매한 추억의 미아가 100만 장 이상 팔리는 대성과를 거두어 그의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1993년 서울 강남에서 우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지하철 환풍구를 들이받아 가슴 연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관대했던 문화가 있었기에 다행히 별일 없이 넘어갔다고 한다. 1994년 안진현 씨와 재혼했는데 당시 안 씨는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인물로 무려 미국 부통령과도 친분이 있을 만큼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 결혼식은 청와대에서 치러 조용필은 이 당시 매우 긴장했었다고 한다. 2003년에는 와이프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조용필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사별에 크게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 근처 한인 노래방에 들러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애통함을 달랬다고 한다. 2004년 조용필은 북한 측에서 평양 단독 공연을 요청했다는 전화를 받고 몹시 놀랐다고 한다. 부담되는 자리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북한에도 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승낙했다고 한다. 공연 당일 7천여 명의 북한 관객들이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 문화를 옹호하면 반동 사상으로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용필은 특유의 유와 진심을 담은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고 앙코르고 폴로 아리랑은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잇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해 당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2013년에는 바운스라는 곡을 공개했는데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다시 한번 조용필의 귀환을 알렸으며 10, 20대들까지 모두 1천여 명의 팬들이 음반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등 침체된 음반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과거부터 국내 음악계에선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뮤지션으로 국내에선 조용필이 유일하다고 여겨졌다. 물론 국내 콘서트 최다 관객 동원 타이틀도 당연히 조용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왕이란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조용필 자신이라고 한다. 가왕, 국민가수와 같은 별칭이 본인에겐 민망하다며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는다고 한다.